사과나무 수영도 오랜 세월 동안 많이 변해왔습니다. 여기 사과나무는 완전한 개심형은 아니지만 옛날엔 이렇게 옆으로 척지를 길게 빼서 재배할 때도 있었고, 주완형으로 변하여 앞 사진보다는 척지가 짧지만 그래도 척지가 길게 나와 안쪽에는 햇빛도 들지 않아 과일도 우량하지 못하고 병충해도 취약하였습니다. 한마디로 나무가 너무 잘 자라 생식 생장으로 유도가 쉽지 않았습니다. 열매를 매질하기보다는 크기만 하려는 거죠. 과수 농부가 애써서 유인하여 결과지를 만든 가지가 뿌리에서 조금만 양분이 많아도 다시 자라려고 고개를 쳐들이 경험 없는 초보 농부는 쉽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970년대 초 사과원에 외성 대목이 보급되었지만 그래도 일반 대목이 주류를 이루다가 불과 몇 년 전부터 일반 대목은 거의 자체를 감추었습니다. 일반 대목에 비해 생식 생장이 활발하여 사과 농사를 처음 짓는 분도 조금만 공부하면 쉽게 짓게 되었습니다. 일반 대목에 비해 한 그루당 수확량은 적지만 같은 면적에 훨 더 많은 묘목이 들어가니 수확량도 훨 많을 뿐만 아니라 사과 품질도 더 우량합니다. 묘목을 심어 사과가 이를 때까지 기간도 1년 당겨지니 그만큼 시설 투자금 회수도 빨라지게 되었습니다. 그 무엇보다 우리처럼 재배 노하우가 적은 특파사과 재배에서는 결과지 만들기가 더 수월하고 비배 관리가 더 쉽습니다. 일반 대목은 퇴비나 비료를 조금만 더 주어도 영양 생장으로 돌아서서 반발합니다. 이 외성 대목은 자람이 훨 덜하니 이런 반발력은 적어서 전문 재배농도 재배 경험이 적은 분 모두에게 관리가 쉽습니다. 아무리 자람이 적은 외성나무라고 하더라도 제가 경험한 사과나무는 자람이 너무 좋습니다. 어찌 생각하면 자람이 좋다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래도 과일 따라 먹으려고 사과나무 심었지 나무 키우려고 심은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일반 대목에 비해서는 척지 발달이 적고 새순의 반발력이 적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순들은 유인을 해서 자람을 억제해야 하고 그 순에서는 꽃눈이 오고 햇빛 도량이 좋지만 그대로 두면 척지는 계속 자라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제식거리를 더 띄우고 척지를 더 길게 키운다면 그럴수록 과일의 품질도 더 나빠지고 병 발생도 또 농약시기도 더 어려워집니다. 척지가 없거나 짧아져서 평면으로 갈수록 햇빛도 더 잘 들어와 햇빛 못 보는 가지나 열매는 적어지겠죠. 기둥격인 주관에서 나온 여러 척지들이 길게 나오면 길게 나올수록 그림자 지는 부분이 많아 과일도 덜 고르고 병충해 더 잘 놉니다. 무엇보다 노동력이 엄청 더 들어갑니다. 입체적일수록 전정도 시간이 많이 들고 적화, 적과의 시간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적화, 적과가 없을 수는 없지만 입체적이면 훨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뿐만 아닙니다. 방제를 할 때도 가지가 길수록 깊숙한 곳까지 농약이 들어가도록 하면 살포 시간도 더 걸리고 농약도 엄청 더 들어갑니다. 정말 농약값 만만치 않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손바닥 농구만 한 것은 아니겠죠. 사과 선진국인 유럽에서 다축을 생각한 것입니다. 외성 대목을 사용해도 자람이 힘이 넘치니 축을 여러 개로 두는 겁니다. 이제까지 한 개의 축으로 키우던 것을 축을 더 많이 둠으로써 넘치게 자라려는 힘을 빼려는 거죠. 일반 대목 재배나 외성 밀식 재배나 모두 기둥격인 주관을 하나만 두고 거기에 척지가 나오도록 하였는데 축을 2개 또는 4개 또는 그 이상의 여러 개를 두는 겁니다. 그만큼 여기까지가 길게 자라지 않으니 바로 평면 재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모든 것이 좋아지는 거죠. 사과도 일손도 심지어 우리같이 재배 노하우가 적은 사람도 더 쉽게 관리하는 거죠. 1축에서 다축으로 갈 때 처음엔 이렇게 2축으로 키우다 보니 축이 더 있어도 괜찮고 또 그만큼 더 장점이 많으니 이 2축에서 축마다 또 하나 축을 더 만들어 4축으로 키우다가 지금은 여기보다 축을 더 두고 키우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축으로 가니 지금 표시한 부분의 가지가 찢어질 염려도 있고 하니 이렇게 팔자로 가지를 유도하여 찢어짐을 방지하는 가원도 보이더군요. 처음 2축지 4축지로 할 때는 축과는 거리도 3, 40cm씩 띄우다가 이렇게 다축지로 늘어나고 나무의 세력이 약해지니 20cm까지 좁게 하여 키웁니다. 그러니 사과는 지금까지 축지 결과제에 열린다고 보기보다 기둥격인 축에 열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나무는 한 가지를 길게 키우는 것은 양분을 충분히 공급하면 당연히 되지만 가지를 새로 내는 데는 시간이 더 걸리게 마련입니다. 같은 다축지를 내더라도 이보다 시간을 더 단축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이 방법이죠. 묘목을 자르지 않고 옆으로 눕힌 다음에 거기에서 축을 받으니 한 단계 줄어들죠. 이러한 수형을 구요틀이라고 합니다. 아마 이탈리아에서 들어온 재배법이라 알고 있습니다. 솜바다 농장도 마침 약간의 빈 공간이 있어 감몽 품종을 심었습니다. 심는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보통 나무와 나무 사이 식재 간격은 120에서 150, 열간은 180에서 250. 이건 관리 방식에 따라 차이는 있겠습니다. 묘목상에서 마침 이렇게 굽은 묘목이 있어 이걸 골랐는데 그렇지 않으죠. 나중에 조금씩 굽히면 됩니다. 문경 어느 묘목농원에서는 묘목을 기를 때 눕혀 길러 구요토리로 키우기 쉽게 하는 곳도 있는데 생산량보다는 주문량이 더 많아 지금 현재는 구하기가 힘이 들 것 같군요. 비스듬히 심어놓고 뿌리가 내리면 조금씩 굽히면 되는데 얕은 묘목은 길면 길수록 좋습니다. 축을 내는 공간도 그만큼 많아지지만 무엇보다 정수리 부분을 충분히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뿌리에서 얻은 양분이 나무 전체로 고루 퍼지려면 정수리 부분까지 이동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짐을 위로 올릴수록 중력을 받아 힘이 들지만 나무는 양분을 옆으로 옮기는 것보다 위로 올라가는 것이 수월한가 봅니다. 바로 햇빛 선점을 위한 습성이서 그런가 봅니다. 나무 원줄기를 이제까지는 위로 직립되도록 유인하니 긴 파이프를 나무마다 설치하였지만 이렇게 옆으로 뉘게 하려면 그와는 다른 시설이 필요하겠죠. 여기처럼 양쪽에 그리고 중간중간에 튼튼한 파이프를 세우고 일정한 높이마다 여러 개의 유인줄을 설치하고 이 유인줄에 원가지도 또 올라오는 축지도 고정시킵니다. 이 유인줄은 높이 폭은 여기에는 50cm 단위로 하였지만 이건 재배하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죠. 이 그림처럼 1번의 원가지 끝은 세워져서 가장 높게 위치하도록 해야 합니다. 양분의 흐름이 원가지로 많이 흐르기 위해서는 1번이 낮아서는 안됩니다. 이제까지 복숭아, 자두 등 게시모형으로 키우는 경우에도 주지나 부지지 끝을 세우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또 원가지와 축지 굵기 비율도 3대1 룰은 지켜져야 좋습니다. 즉 축지가 원가지보다 3분의 1 이하여야 한다는 거죠. 이런 것은 일반 대목이나 외성 대목 또 다축지 어느 것이나 같습니다. 지금까지 사과나무 수영의 변화를 살펴보셨습니다만 앞으로는 다축지 재배가 대세이며 그 중에서도 축지가 빨리 완성되는 이 구요트리가 대세일 것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이 구요트리에 대해서는 시간 나는 대로 충분히 안내드리겠습니다.